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0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지금 뭐 잠깐 이제 밖에 외부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데 약간 이제 걸어서 가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탄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튜브 쇼츠에도 살짝 올려드렸는데, 뭐, 이미 다 이렇게 침수가 이제 다 된 상태에서 잠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제 물이 쭉 빠지니까, 뭐, 쓰레기, 그리고 뭐, 도로 유실, 그리고 그, 왜 자전거 요즘에 그 빌려서 타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막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참담했어요. 진짜.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식물들은 다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까 낮에 잠깐 이제 햇빛이 비추길래 비 안 오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지금 또 막 쏟아지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 잠깐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그 사당동에서 수영을 한 게 아니라 신림동 펠프스라고 별명이 벌써 붙었던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 서울 지금 뭐 강남에 그 뭐 물 그 침수되는 과정, 뭐 천장 무너지는 거, 뭐 이수역 이런 거 다 찍어서 올려 보내시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비 올 때 이렇게 전자기기 같은 거 만지면 감염이나 그 전기 감염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그 뭐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차 위에서 막 휴대폰 그 영상 보면서 둥둥 떠다니는 차 위에 있는 그런 영상도 올라왔었고, 또 어떤 여자분은 되게 막 그 바우더기처럼 그 아주 그 육교 같은데 얇은 데를 균형을 잡으면서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소란스러울 때는 차도 좀 나비두고, 그리고 웬만하면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거기가 흑석동 지역이었거든요. 와, 그냥 항상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들이차는 곳이에요. 이렇게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올림픽대로가 다 막 잠기는 그런 상태에서 주말 방송을 하는데, 지금이면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막 책임감이고 어리기도 했었고, 거기를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늦지 않으려고 갔는데 올림픽대로가 막히니까 막 양재 쪽으로 해가지고 막 돌아 비는 막 그 유리창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고 막 어떤 데 막 잠겨 있고 이런데 뭐 목숨 걸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방송하다가 막 물 들어온다 막 이래가지고 막 밖으로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좀 그때 당시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게 천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지금 심란한 지금 상태예요. 뭐 차들도 뭐 5천여 대 정도 지금 침수됐다고 하고, 일단은 아마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렸을 텐데 자기 자동차 보험 자차가 들어있는 분들 한해서 그게 이제 보상이 되고, 그리고 뉴스 보니까 주정차 구역을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에 했다거나 아니면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을 때는 아무리 자동차 자기 자차를 들었어도 그 침수 피해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명언은 주위를 둘러보자.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한 곳만 고정되어 있고 주변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요. 이제 직진형인데, 뒤를 돌아볼 때는 화를 내지 말고, 네, 지나간 거 뭐 가끔 막 악몽처럼 막 다가오잖아요.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내 생각이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괴롭죠. 서로 괴로운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들죠. 왜 좋은 기억도 아닌데 이 좋은 기억들은 그 시효가 좀 짧고 나쁜 기억들은 이렇게 기억이 잘 될까 하고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앞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때는 미리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겠죠. 대신 주의 깊게 주위를 둘러보라. 제임스 터버라는 명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삶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의 갈등, 그리고 이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좀 코드가 안 맞아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좀 후회스럽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아니야, 그거는 단호하게 잘했어, 이럴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삶의 노하우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겠죠. 좌절감. 네, 좌절감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아, 오늘 하루 어때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하고 이론적으로는 다들 알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순간순간, 매 순간 감정이라는 게 바뀌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상처투성이에 내가 남죠. 그리고 나의 주관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침묵하고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운에 대해서 분노한다.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누구는 이렇게 운도 좋은데.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로또 맞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도 행복할 것 같지만 어쩜 그렇게 돈 냄새들은 진짜 잘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로또 당첨된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전혀 모르는 막 여기저기서 남들이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심지어 협박 전화도 오고, 그래서 로또 당첨 되게 크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사 간다 소리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 다음날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그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허황된 어떤 희망을 갖거나, 이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숙고하고 몰입해서 어떤 결실이 생긴 거에 자체에 보람을 느껴야지, 그냥 이 세상에서 대충 지나가고 대충 되는 건 없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힘든 공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힘든 과제가 놓여져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 되게 큰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몰입을 했을 때,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성취를 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큰 행복감을 맛본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뭐 우리도 잘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아, 요즘 젊은 애들 뭐 싹이 없네, 네 가지가 없네, 요즘 젊은 애들은 막 말을 하면은 그 되게 가볍다, 뭐 공격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왜 대충대충 인생 살면서 그냥 명품 휘두르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과시하면서 살고 싶은 배부른 돼지가 되게 많이 생겨났대요, 젊은 층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라. 그래서 항상 숙고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에서도 좋은 게 파생이 되고, 또 그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조금 고되고 매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뭐 또 뭐 기도하고 일하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되게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그 흔적을 채워나가는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소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미래가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앞에 일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제 글에도 쓰지만, 내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살자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자 해서 이제 약간 변형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 졸업, 그 유명한 그 사회장에서 연설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내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느냐 했는데, 내 인생의 첫날도 맞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옳다고 뭐 우위를 가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가장 큰 문제죠. 생계에 관한 거니까. 네, 일단은 돈이 있어야지 먹을 걸 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가장 큰 이제 불안함이죠, 사실은. 근데 이 병이라는 게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우한 폐렴으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뭐 원숭이 두창, 뭐 슈퍼 바이러스. 이미 예전에 모든 인류학자들이 예견했던 거예요. 공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하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속속 생겨날 거다 했어도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또 이런 날이 오고 또 이제 극복하고 이러죠.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본인이 C형 그 바이러스 이제 그 간염이 이제 걸렸는데 병원에서 혈액을 투석하다가,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병도 지병도 없으셨는데 이제 의료진이 이제 잘못 그 혈액을 투석을 해가지고 한 20년간 그 병을 앓았다고 하세요. 되게 많이 괘씸하고 원망도 많이 했고 속상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완치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겠어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옆에 항상 나를 보고 웃어주던 사람들, 비록 잔소리는 했어도 그 잔소리 자체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항상 나의 가족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매일 같이 생활하다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끔찍할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와 처음에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지금은 뭐 용서가 안 되고 좀 미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너무 나쁜 심보겠죠. 네. 그래서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만 생각할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한테 되게 관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용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거는, 네, 금 중에 가장 귀한 거는 지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here and now 항상 주장하지만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주의를 기울여서 충분히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과 같이 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명언. 두 번째 명언은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라.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이 도대체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내 육신과 나의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대단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다. 내가 불편해 보이고 내가 찡그려져 있고 내가 날이 서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슬금슬금 피하겠죠.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위로한다. 걱정하지 마. 이 위기를 잘 견디면 상황은 분명 좋아질 거야. 매일 죽을 쓰라는 법은 없어요. 도대체가 진짜 운명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없죠.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인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조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오다가 그것도 경험이라고, 복숭아를 이제 매일 사면 저는 이제 마트 같은 데는 굉장히 큰 데니까 아유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고 그냥 이렇게 겉에 깨끗하면 그냥 사왔어요. 몇 번 속았어요. 아래가 막 썩어 있고. 근데 그걸 가져가서 뭐 바꿔달라고 하기도 참 귀찮고 근데 원망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왜 이렇게 사소한 걸 속이지,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제 오면서 그 복숭아를 이제 트럭에서 사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게 경험치인 거죠. 복숭아 혹시 아래에도 살펴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복숭아를 몇 번 그렇게 사기를 당해봤다 그랬더니 이제 좋은 거하고 이렇게 파치라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벌레 먹은 애들은 서비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전에는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했다면은 이제 오늘같이 그렇게 싱싱한 복숭아를 사올 수 없겠죠. 근데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조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를 차분하게 직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우리가 꼭 해내야 할 인생 과제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전염이 된다고 했어요. 전염되죠? 나쁜 마음도 전염이 돼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즐거운 감정을 전달해야 됩니다.
일단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이는 절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또 지금 또 폭우 소식, 비 소식이 있으니까 각별히 좀 잘 주의해서 비 피해 없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미정이었습니다.